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57살의 김은중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기 농사 20년 차인 은중 씨에게 최근 인생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데요.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꽃 소금하고 있어요. 꽃을 많이 매들면 딸기가 작으니까 이제 솎아주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조그만 거 이제 이런 거 따가지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렇게 마음 편히 딸기를 따서 먹는 것도 은중 씨에겐 큰 변화인데요. 과거 그녀의 치아 건강은 꽤 심각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잇몸 질환을 달고 살았던 그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치아가 빠지고 벌어져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삼킬 수도 없었다는데요. 치아가 이제 빠지니까 그 사이를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아들이 없는 자리로 이렇게 팍 벌어진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새가 뜨지. 그녀는 왜 치주 질환을 앓게 됐던 걸까요? 치료를 받아야 하지 하면서도 늘 시간에 쫓겨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데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딸기 따서 이제 공선장에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내고 나면 잎 작업, 꽃 작업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바쁘고 고된 농사일이지만 요즘 은중 씨의 입가엔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종일 미소 짓는 은중 씨 덕분에 남편도 덩달아 힘이 난다는데요. 때 됐으니까 막아야지. 뭐를 먹어? 밥은 먹어야지 이 사람아 이제. 아, 그냥 새참이라 먹어. 새참? 작았다 이제. 치아 건강을 되찾고 나서 부부의 새참 메뉴도 달라졌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즐겨 먹는 새참은 생밤입니다. 나 안 먹어. 내게 더 맛있다. 내게 더 맛있다고. 이것도 맛있어.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임플란트 수술 후 달라졌습니다. 아래도 위에도 다. 치아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다는데요. 치료 이제 완료하시고서 맛있는 거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요? 김치하고 밥 먹었어요. 저 치아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이파리 위주로 밑에 이제 그쪽으로 먹다가 치아가 딱 생기니까 하얀 부분, 대부분 딱딱한 거 신나게 씹을 수 있잖아. 그게 최고 좋더라고. 김치하고 밥 먹는 거. 이렇게 치주 질환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런 임플란트 과연 언제 발명됐을까요? 언제요? 뭐 마취약이 개발된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한 뭐 50년? 오, 굉장히 비슷한데요. 맞아요? 네,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현대 임플란트는 네. 이 티타늄 나사 형태인데 네. 요거는 스웨덴의 정형외과 의사인 브레네막 교수님이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랑 비슷한 구조물이 4,000년 전에도 있었다는데요. 네. 4,000년요? 네. 가장 오래된 흡사한 임플란트는 4,000년 전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치아 모양으로 해서 빠진 부분에 넣었다고 합니다. 대나무 이외에도 금, 또 조개 껍데기도 사용됐는데요. 특히 1931년에 마야 문명을 발굴하는 과정 중에서 마야 여성의 아래턱 뼈에 조개 껍데기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밥 먹다가 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네. 보니까 네. 이 조개 껍데기 주변에 뼈가 자라들어서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 이건 살아있을 때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살아 있어야 네. 뼈 세포가 활성이 네네. 있어서 조개 껍데기 주변에 자라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살아있을 때 사용을 위해서 이식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와. 추측이 가능한 거죠. 요즘에는 뭐 디지털 진단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디지털을 이용한 진단은 최근에 치과용 CT에서 얻은 3차원 방사선 정보와 환자의 구강 내의 잇몸 표면을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잇몸 표면 정보 더하기 CT로 얻은 방사선 정보를 합체하면 네. 이 뼈와 조직을 동시에 컴퓨터 화면에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활용해서 실제로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어디에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제일 정확한 자리인지를 미리 보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K 임플란트. 이런 얘기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기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임플란트 현주소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기술 세계 최고라고 단언하긴 힘들어도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국민 한 명당 임플란트를 받는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생산, 교육, 그리고 실제 이뤄지는 의료 행위까지 모두 다 명실공히 임플란트 산업과 치료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를 찾았습니다. 예술의 천국, 미식의 천국 이탈리아. 마음껏 먹고도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치아를 자랑하는데요.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Allora, fortunatamente negli ultimi anni gli italiani sono molto più interessati. Diciamo che tutto il business intorno ai dentifrici, colluttori, alla pulizia dentale si aggira nel 2022 si è aggirato su circa 166 milioni di euro, quindi insomma una notevole spesa che sta a dimostrare appunto che gli italiani insomma tengono alla loro salute orale.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럽 국가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치아 건강에 투자하는 이탈리아인들. Diciamo che il campo implantologico forse è quello in più larga espansione, tant'è vero che come casistica noi abbiamo visto che abbiamo almeno 100.000 casi di impianti che gli italiani diciamo, effettuano e quindi insomma un numero considerevole di implantologie anche soprattutto. In assoluto abbiamo almeno 2,5 milioni di italiani che hanno effettuato un impianto e che quindi di conseguenza al fatto che avevano un'edentulia e quindi diciamo che è una cifra insomma abbastanza alta.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탈리아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가 빠진 성인의 경우에는 암 발생 위험이 12%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가 빠진 자리를 통해서 이 구강 내의 세균이 직접 들어와서 우리 몸에 가장 약해져 있는 암이 생길 수도 있는 위치까지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아를 잃고 나서 극한 상황까지 놓였다가 잃어버린 치아를 되찾고 새 삶을 사는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30대에 잃어버린 치아를 최근 다시 찾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무릎 구부리면서 끝. 다시 하나, 딱, 오케이. 하나, 하나. 올해 55살의 이상훈 씨입니다. 과거 운동은커녕 외출조차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치아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는 30대 후반이요. 이제 4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10년 사이에 아마 진행이 돼서 거의 대부분을 유지를 이제 했고요. 아래 잇몸에 겨우 몇 개 남은 치아. 그땐 지금의 모습과도 많이 달랐는데요. 이상훈 씨처럼 젊은 나이에 치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치아를 잃은 후 사회생활은 물론 몸도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급기야 협심증으로 쓰러져 삶의 고비를 경험했는데요. 이빨이 빠짐으로써 잇몸으로 씹다 보니까 잇몸하고 잇몸 안에 이제 뼈가 이제 아예 부숴버린 정도가 돼 버리니까 고통이죠.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실제로 치아 건강이 나빠질수록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심증과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아를 잃고 생사고비를 넘나든 이상훈 씨. 그 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운동 후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그의 요즘 새로운 취미는 요리. 그의 밥상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고기를 먹는다면 구운 거를 거의 못 먹습니다. 잇몸에 이제 상처를 주기 때문에 보쌈 같은 거나 이런 사면고기를 위주로 해서 부드러운 고기 그 위주로 먹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1년 전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나서야 찾아왔습니다. 치아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던 상훈 씨는 윗니와 아랫니 모두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식사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즐거울 수가 없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음식들을 모두 맛볼 수 있으니 말이죠. 임플란트 하고 나니까 이제 고기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딱딱해도 이제 다 씹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일까요? 네. 치아가 생긴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는데요. 이빨이 없어서 함몰된 상태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임플란트를 하고 난다면 그거보다 한 10년은 젊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활동의 자신감 같은 거랄까요? 대화, 발음 그런 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